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그렇게 읽는 거라서 읽었는데. 경상도 말투 하면 좀 강하다, 세다. 네, 수요일 저녁 따끈한 이슈를 신속하게 배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반점 오시영입니다. 네, 직접 발로 뛰면서 시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담 PD입니다. 네, 오늘은 한글날이잖아요. 이 한글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기념일이 있는 문자라고 하죠. 그런 만큼 우리의 소중한 말과 글을 아끼고 또 제대로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소담 PD는 한글날 어떻게 보냈습니까? 네, 저도 한글날이다 보니까 이 신조어라든지 줄임말을 최대한 사용을 덜 하려고 했고요. 네. 또 문자를 보낼 때 이 띄어쓰기라든지 맞춤법 같은 것을 괜히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같은 우리말인데 이 네. 사투리는 제대로 또 올바르게 사용하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사투리를 좀 많이 쓰게 되면 주변으로부터 사투리를 그만 써라, 고쳐라 이런 지적을 먼저 받게 되는데 저만 하더라도 일단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 처음 사회생활을 할 때 이 사투리가 촌스럽다 이런 지적을 받았던 아주 씁쓸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네. 요즘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사투리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네.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 외면받는 사투리의 현실에 대해서 취재해봤습니다. 먼저 부산 대표 거리인 서면으로 가봤습니다. 서면은 놀거리도 많지만요. 보다시피 취업을 위한 학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최근 취업생들에게 인기라는 한 면접 대비 학원을 찾아가 봤는데요. 블루베리 스무디 다 같이 시작. 블루베리 스무디. 앞에 있는 이 문장 한번 읽어보실까요? 좁은 방에서 언니가 블루베리 스무디를 마시고 있었다. 물론 좁은 예, 공간 아니 때문에 이런 걸 왜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사투리 억양을 고치기 위한 수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원고 한번 펼쳐보세요. 그럼 전부 아나운서 지망생인가요? 저 공기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사무직 조금 준비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면접에는 요즘에는 이렇게 말하는 면접이 많다 보니까 제가 사투리가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서 교정을 좀 받고 말을 조금 잘하고 싶어서 그렇게 면접을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것도 아닌데 학원까지 다니면서 교정을 한다는 거네요. 네, 굉장한 노력을 해야만 사투리를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갑니다. 정보리 가봤서부터 정보리 아래로 갑니다. 시작. 전보거리 받았어? 외국어 습득하는 것처럼 배웠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거의 대구 토박이라서 굉장히 사투리가 강했었어요. 그래서 완전 어린아이 언어 배우듯이 처음부터 한 발 한 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취업 준비생 10명 중 6명이 이 취업을 위해서 사투리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취업 준비생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면접이 다양해져 가다 보니까 사투리를 고치고 싶어 하거나 혹은 표준어를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상도 말투 하면 다들 좀 강하다, 세다, 리더십은 느껴지는데 함께 직원들과 이루어질 때는 물음표가 생길 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겠죠. 뭐? 내가 네 고조 할배벌이다. 에?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경상도 쌍둥이 나도. 니 장난 똥 때리나? 아, 맞아. 여자 경리 씨 좀 놀았어요? 아니 그래도 이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이 지방 출신인 사람들에게 사투리를 쓰지 말란 황당한 사건도 벌어졌는데요. 지난 4월 서울의 한 대학 과대표가 이 부산 출신 동기에게 사투리를 자제해달라고 해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후 해명에서도 이 사투리는 한 지방의 소수어라는 차별적인 발언까지 했는데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우월하다라는 혹은 자신이 어떤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가 다른 지역보다 우월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야 우리 말이 더 좋은데 이쪽 문화가 더 좋은데 왜 그걸 안 써?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김소담 PD도 지난 방송 이후에 상처를 좀 받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사투리가 심하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들으셨습니까? 저희 국장님이 아이고. 너 정말 사투리가 심하구나라고 말을 해서 괜히 이상하게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에 찾아오게 됐는데 한번 보시고 네. 선생님께서 코멘트를 한번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소담 PD입니다. 직접 발로 뛰면서 생생한 이슈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소담 PD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저도 직장 동기들이랑 직장 동기들이랑 억양 플로우가 이렇게 생기죠. 동기들이랑 직장 동기들과 시작. 직장 동기들과 그렇죠. 이렇게 하십니다. 지금보다도 다음 방송 때는 PD님께서 출연을 하신다고 한다면 더욱더 깔끔한 말투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김소담 PD의 사투리가 상당히 귀엽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이렇게 사투리 교정까지 받았는데 오늘 상당히 더 긴장하면서 표준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많이 좀 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근데 이것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제가 지금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예. 근데 사투리 교정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이 사투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요즘은 취업 면접에 이 사투리가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고 또 사투리를 쓰지 말아야 할 마치 비속어처럼 취급해버리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게 여겨지는데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사투리에 대한 이 시선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을 보면 사투리 별로 쓰지 않잖아요. 이러다가는 금방 사투리가 사라져버리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듭니다. 네, 일부에서는 이 사투리가 사라지고 또 네. 억양, 단어들이 사라지는 것이 뭔가 당연한 흐름이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네. 네, 이런 게 자연스럽게 사라지기에는 저희 사투리에 숨겨진 가치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투리가 보존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곳은 부산에 단 한 곳뿐인 국어문화원이 있는 대학교인데요. 이 지난 2016년과 18년 두 차례에 걸쳐 부산 사투리 사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제 한 1000개 정도의 그 단어를 대상으로 목록을 꾸렸다가 그 실제로 시민들이 그 사용하시는 빈도를 조사를 해서 500개로 추려서 이렇게 사전으로 만들기도 했고요. 이야, 사투리 사전 진짜 신기하네요. 네, 그렇죠. 더 놀라운 건 사투리에만 있는 표현들을 발견했는데요. 시끄럽다고 이제 정신이 없다는 뜻의 송신하다라는 말은 표준어로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한국어라고 했을 때 언어의 그런 풍요로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켜지지 않을까 해서 사투리에 대한 연구도 계속 이루어지는 게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현재 많은 사투리 단어가 사라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지 사투리 퀴즈를 열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정초등학교 5학년 1반 윤서현이라고 합니다. 옆에서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조금은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4살 유상호라고 합니다. 전부 다 맞추고 가겠습니다. 자신감이. 81. 가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우승 후보죠. 이제 사투리 그렇습니다.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뜻인지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 이건 뭐 쉽잖아요. 예. 정답을 머리 위로 들어주세요. 던디는 조심이고 할머니가 이런 단어를 쓰시는 걸 들어서 이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산에서 찍은 영화를 보다가 니 단디해라 이거를 보고 단디가 제대로가 아닌가. 뭘 잘못하면은 단디해라 이런. 아들 잘못하면 단디하지. 역시. 네, 다 맞히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난이도를 좀 올려봤는데요. 이번 문제는 벨시리입니다.
벨소리. 발음이 비슷하게 나는 것 같아서 벨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말 한 번도 주변에서 쓴 적 없어요? 네. 이건 좀 어렵겠는데 지금 어르신만 정답을 적고 계세요. 네, 이번 문제는 줌치였는데요. 줌치는 처음 들어보는데 저도. 생선 이름 같아서 생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제 옆에 있는 친구랑 비슷하게 줌치하면 약간 넙치 약간 이런 것처럼 뒤에 치가 붙으면 이제 생선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줌치도 약간 고등어가 아닐까. 처음에 자고 댕기는 줌치 그걸로 생각했는데 그 듣고 보니까 그 줌치 말인가 봐 생선. 정답은 주머니가 맞습니다. 역시 어르신이 우승 후보 납습니다. 예. 생소한 단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대화를 이어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줌치라는 말은 진짜 제가 이제 부산에서 24년을 살았는데 들어본 적도 없고 약간 저는 사투리를 다 알고 있을 거다 당연히 자부하고 있었는데 또 들어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그 사투리만 하지 말아도 뭐 듣는데 그런 소리 한다 이라대. 할배야 뭐 할매야 사는 소리도 그런 소리도 하죠.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또박또박 딸도 그러고 며느리도 그러고 뭐. 전문가는 이런 현 세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언어와 문화, 어떤 사회 발전이란 전체적인 시각에서 봐서도 사투리가 필요해요. 언어가 하나로 획일화된다는 것은 언어의 다양성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 버리면 언어 자체도 발전이 더디게 돼요. 다양한 언어들이 생존해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방개는 표준어 선두리를 이긴 이 사실은 사투리 단어입니다. 네. 멍게는 지금은 표준어의 자격을 얻었지만 원래는 사투리였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다양해질 수 있는데요. 있죠. 특히 경상도 사투리의 도시는 가치는 칠근인데. 생각보다 무궁무진했습니다.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중세국어, 그 다음에 고대국어에 소급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 훈민정음의 내용을 한글로 풀이한 언해본에서 경상도 사투리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세로 28자를 멍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세로 28글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당나라의 시를 한글로 번역한 두시 언해에서도 경상도 사투리와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야, 신기하네요. 우리 부산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마실, 마설이라는 말이 중세국어의 마잘에 댐댐으로 해서 우리가 중세국어를 연구하는 토대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사투리가 잘 보존되어야 하는 이유가 우리 지역의 말이기 때문이다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취재 내용을 보니까 이 사투리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말이 다양해지고 표현이 좀 다양해지고 또 중세 국어를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네, 저도 이번 취재를 통해서 이 표준어 또 그리고 서울말이 뭔가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했는데요. 네. 그 생각을 정말 반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투리의 가치가 좀 더 널리 알려져서 이 사투리를 차별하는 시선들이 많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사투리의 매력을 활용하고 좀 더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이 적극적으로 연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다행히 부산에서는 이러한 시도들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또 벌써 눈에 띄는 효과를 보인 곳도 있습니다. 먼저 부산시청의 홍보 뉴스를 한번 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뉴스 허형범입니다. 권보라입니다. 어릴 때 엄마 아빠 손잡고 가봤던 구도운동장. 35살 먹은 구도운동장이 시민들을 위한 체육공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건 뭐 각설이도 알고 벚꽃 재밌네요. 시즌이 귀에 쏙쏙 죽지도 않고 또 들어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올 3월부터 제작된 부산 사투리 뉴스는 조회수가 14만 회가 나올 정도로 네. 인기가 높은데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뉴스 권보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뉴스 권보라입니다.
오늘도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부산말로 뉴스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표준어가 또 나오는 거예요. 발성에 맞춰. 보통 뉴스 하면 저희가 자칫 지루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 지루함을 조금은 친근하고 재미있게 바꿔줄 수 있는 그 수단이 저는 사투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이 합쳐져서 좀 더 새로운 매력으로 그 청취자분들, 시청자들에게 다가간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뉴스를 제작을 해보면서 전국에 있는 어떤 구독자분들의 반응이라든지 또 지역을 떠나 있는 분들이 역시 부산하면 사투리지 이런 반응을 보여주셨을 때 부산 사람들이 사용한 이 사투리 자체가 하나의 큰 콘텐츠가 아닐까. 네, 사투리를 적극 활용해 사투리 노래자랑 축제를 여는 곳도 있었습니다. 네. 그가 씨나 농지적이야 그가 씨나 웃음을 잊고 그가 씨나 나를 건드게 해 너무 좋아 죽겠어 이번에는 서울 출신 참가자까지 등장했습니다. 사투리에 대해서 좀 노래로 좀 녹여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서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참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투리는 절대 죽지 않는다. 니네 표준어 서울 집중이라도 우리 지방과 사투리 문화는 계속 이어갈 거다라는 좀 의지를 담은 가사를 썼어요. 이색적인 대회라서 재밌다는 반응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이걸 참여함으로써 지역어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질 수 있어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사투리를 활용한 상업적인 콘텐츠도 속속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생각보다 다양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직접 사투리를 활용한 콘텐츠 만들기에 도전을 해봤는데요. 지하철 안내방송을 사투리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 가능할까요? KBS 부산과 함께하는 부산 사투리 안내방송입니다. 잠시만요. 안내 말씀 좀 드릴게요. 이 도시철도에서는 여럿이서 이용하는 공간 아닙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이 휴대기기를 쓸 때에는 이어폰으로 좀 써주시고요. 잘하는데요. 진짜 방송이 된 거예요? 네, 직접 됐습니다. 지역별로 다른 사투리로 이렇게 해도 재밌을 것 같고. 지하철이 있는 곳이면 그러니까 부산 또 관광 이쪽 라인이면 광안역이나 안 그러면 뭐 해운대 같은 해운대 같은 그런 쪽에 정겨운 것 같기도 하고 늘 뭐 표준말만 듣다가 사투리 들으니까 좀 색다르고 재밌는 것 같아요. 표준말은 늘 듣는 소리고 이 방송에서 근데 요거는 또 요번에 이렇게 나오니까 새롭지 새롭고 좀 괜찮다. 와, 어르신의 이 개안타 이 한마디에 뭔가 이렇게 뿌듯해지고 든든해집니다. 네. 예. 아니 김소담 PD 또 지하철 안내 방송까지 준비하고 상당히 바빴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서 또 시민들 많이 만나봤는데 어땠습니까? 네, 사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 올해부터 사투리로 된 이 안내 멘트가 짤막하게 2개가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좀 낯설다라는 반응이 있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 승객들의 반응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투리에 대한 콘텐츠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사투리를 활용한 지역 콘텐츠들이 좀 많이 생겨서 우리 지역민들에게는 친근함을 또 다른 지역분들에게는 새롭고 신선함을 안겨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사투리처럼 정겹고 따뜻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